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온천발 확진자의 추가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판매를 위해 행정기관 등을 방문했던 40번 확진자는 대형마트와 헬스클럽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주가 방역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습니다. 삼방산 탄산온천발 감염자인 40번 확진자 A씨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지난 25일 밤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온천을 다녀간 이튿날인 지난 24일부터 닷새간 대형마트와 헬스클럽, 영화관 등 다중 이용시설을 포함해 모두 19곳을 방문했고 밀접 접촉자만 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대부분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화장품 판매를 위해 제주도청과 시청, 연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공무원만 500여 명, 현재까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임시 폐쇄했던 해당 기관의 일부 부서도 방역 등을 마치고 만 하루 만에 업무를 재개했지만 오는 8일까지는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무단으로 해당 실과를 방문 시에 특히 저희 과는 보건건강이식과입니다만 방역 관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역학조사 다 모여 있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으면 제주도의 방역에 상당한 손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온천을 다녀간 이용객 가운데 46번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온천발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42번 확진자는 맨 먼저 온천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가 온천을 다녀간 날부터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주도가 온천에 대한 이용객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15일, 17일 사이 연휴에 의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주도에 오셨잖아요. 수도권에서 대구로 오셨고 거기서 이용하시는 과정에서 감염이 생겼었다라고 해석도 하고 우리가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개강을 앞두고 해외 유학생들이 입도하면서 방글라데시 유학생이 공항 선별진로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온천과 게스트하우스에서 비롯한 N차 감염의 유학생까지 제주는 방역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40여 개교가 등교 수업을 중지했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차단 방역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닷새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5일 시장은 한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세 곳 중 한 곳은 아예 점포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혹시나 모를 감염 우려에 상인들조차 장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나오니까 걱정이 되죠. 혹시나 걸린 사람이나 왔다 가는가 이런 염려가 있죠.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현장에 코로나19가 유입될까 전전긍긍입니다. 온천발, 게스트하우스발 감염이 잇따르면서 서귀포시 안덕과 대정, 남원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 40곳이 등교 수업을 취소했습니다. 오는 4일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해당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등교하는 학생과 교직원도 원격 수업과 재택 근무로 전환했습니다. 이제 학생 또 학부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로 이제 원격 수업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급히 이제 원격 수업으로 이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도 강화됐습니다. 심야 파티로 집단 감염 발원지가 된 게스트하우스에는 3인 이상 집합을 제한하고 노래방이나 PC방, 유흥주점에 대한 방역 수칙 단속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3명 이상이기 때문에 2명까지만 되는 거예요. 네, 알고 있어요. 제주에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곳곳에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장이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를 지지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익역사학회 역사 두길 포럼의 대표인 배 단장은 지난 12일자 조선일보에
8.15 국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전면 광고를 노재봉 전 국무총리,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 등과 함께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배 단장은 유엔 지도자들에게 21대 총선 부정 의혹을 검증해달라는 내용의 광고로 집회 참여를 독려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제주도당은 도민의 안전을 등한시한 배 단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12년 만의 사과인데요. 일각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확대하려는 해군의 꼼수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 출신의 부속종 해군 참모총장이 취임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강정마을을 찾았습니다. 강정마을회와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리. 국방부 소관의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군 협력 프로그램 운영, 민군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총장은 기지 유치 과정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구상권 청구와 행정 대집행 등 갈등을 초래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국방부가 관사 건립 반대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행정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도 직권 취소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건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께 불편과 갈등을 초래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정마을회는 일단 환영했습니다. 주민들은 아직 만족할 순 없지만 용서하고 다만 잊지는 않으면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며 강정 주민의 사명과 지역 발전 계획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순수하게 오로지 강정마을만을 지키고자 투쟁했던 주민들의 사법 처리는 부당하며 사면되어야 합니다. 반발도 여전했습니다. 반장이 기반적인 행사를 해산하시오! 해군기지 반대 주민들과 활동가들은 긴 세월 침묵을 지키던 해군이 이제와 사과를 운운하는 건 해군 군사보호구역을 염두에 둔 기만적 행동이라며 소리 높였습니다. 사과할 마음이 있었으면 우선 그런 것들을 진상조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민이나 국민을 위한 홍보용 쇼라고 밖에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업 추진 12년 만에 마련된 민관군 상생협의회가 지금까지의 갈등을 풀고 지역 발전 사업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민속 오일시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시 민속오일장 인근의 인적이 드문 농로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오늘 낮 12시쯤. 인근 밭 주인이 길을 지나다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제주시 도두동에 거주하는 38살 A씨로 전날 오후 5시쯤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편의점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0여 분 거리지만 자정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오늘 새벽 0시 30분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아저씨도 막 자기도 가슴 상상되고 영 보니까 사람이 움직이지는 않은 걸 닮아가지고 우리 집으로 무서워가지고 왔다 그냥 물 한 방 불러가지고 그냥 신고하고 사람 끌어져 있다고. 경찰은 소지품 중에 지갑이 사라진 점과 시신에 외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는 한편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제주시 외도동과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공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에 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공공기관들은 지역 인재 채용 경로를 확대할 수 있어 상생 효과가 기대됩니다. 울산 최지호 기자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전기 에너지의 흐름과 국내 소비량을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에 푹 빠져 있습니다. 국가 정책의 중요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한 강의는 공공기관별 직무 특성을 이해시키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은 전기와 기계, 사무직 등 공기업 취업을 원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초청해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오픈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야가 확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NCS에 대한 조언도 받고 모의 면접에 대해서 직접 체험도 해봄으로써 제 실력도 조금 는 것 같고, 자신의 직무로만 평가를 한다는 걸 처음 알아가지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는 오픈스쿨을 8월과 12월 두 차례 개설해 보다 많은 학생들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직업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오픈스쿨 수강생은 50명에 그쳤지만 동서발전과 석유공사에 각각 3명씩 6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직업 선택에 대한 어떤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점 인정제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동서발전이 세계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고교 학점제 운영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울산교육청은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진학지도 프로그램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업 문화 이해와 직무 능력 향상을 비롯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직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지난 2017년 39%에서 지난해 28%까지 떨어진 상황. 장기 불황에 코로나19까지 겹친 이중고 속에 맞춤형 직업교육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구호 태풍 마이삭이 점차 제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7m의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오키나와 서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예상 진로를 보시면 오늘 오후 서귀포 60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밤부터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이후 내일 저녁 7시쯤 서귀포 동남동쪽 140km까지 접근하면서 제주에 가장 근접하겠고요.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목요일 새벽에는 경남 남해안 부근에 상륙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오후부터 전 지역에는 100에서 300mm, 산지에는 4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부터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에서 50m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이 정도면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의 거센 바람인데요. 시설물이 강풍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주셔야겠고요. 또 바닷물의 수위가 높은 대조기와 맞물려서 폭풍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태풍이 올라오기 전 미리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가 32도, 남부와 동부가 31도, 북부는 30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쪽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 앞바다와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오늘 밤에 풍랑특보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발효될 걸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최고 9m까지 높게 일겠는데요. 태풍에 대비해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 많지만 항공편이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강풍으로 인해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운항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상엽 제주연구원장이 임명됐습니다. 제주도는 원지사가 지난 28일 도의회 인사청문 특위 경과 보고서를 건네받은 직후 임명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오늘 오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과 재산 축소 신고 등이 제기된 고영권 부지사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계의 진료 거부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코로나 확산 속에 의료 환경이 열악한 제주는 공공보건의료가 더욱 중요하다며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에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그제부터 무기한 파업을 결정했고 제주 전공의 130여 명도 대부분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신임 서귀포 의료원장에 박현수 전 서울 소재 한일병원장을 임명했습니다. 박현수 신임 원장은 올해 61살로 한양대학교 의과대를 졸업해 지난 2018년 한일병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비상근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박 원장의 임기는 2023년 8월까지 3년입니다. 오는 12월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가 접수가 시작됩니다.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타시도 졸업생은 제주도 교육청에서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 수능 원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제주 출신 수험생들은 다음 달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성동 광진 교육지원청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